애니모론드 남자의 쓸데없고 신랄한 잡소리 아스키 라디오 S를 신잡. 안녕하세요, 아스키입니다. 예, 9월의 첫째 주 방송입니다. S 신잡 32회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몇 가지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오늘 방송에 2부로 예정돼 있던 청춘돼지 시리즈 극장판 리뷰는 이번 주가 아니라 아마 좀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내보낸다면 이제 3부로 편성이 되겠죠. 아니면 그 차라리 이제 이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특별편으로 뭐 오늘이 이제 32회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면은 뭐 32.5회 약간 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짝수의 차기 때문에 1부만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부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1부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추석 당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정읍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거의 날이 다 새버리는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홀수의 차기 때문에 2부 처자랑 하시는 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2018년 1분기 네 번째 작품인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작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올렛 에버가든 참 이 교토 애니메이션이 그 참사를 큐애니 참사 이전에 거의 뭐 가장 최신작으로 나왔던 작품이죠. 예. 또 엄청난 그 뭐랄까요? 굉장히 큐애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작품마다 다 호평을 받았었고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이런 작품 약간 좀 감동적이고 약간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들은 특히나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참 어떤 작품이 될지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키 비주얼만 당시에는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쉽게도 2기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참사가 벌어져서 불투명해졌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2부가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리뷰를 한다. 일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한 주간의 신작인 이를 리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2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아찌모이테 호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참참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참참참은 뭐 로컬 룰도 있겠지만 거의 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룰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참참참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건데 얘네는 네 방향이에요. 위 아래 양옆 다 됩니다. 멈춰 있는 것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니시카타가 이제 전날에 텔레비를 보다가 몸과 마음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송을 보다가 이제 번뜩 생각이 떠오른 거죠. 이거를 참참참에 써먹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당번으로 일찍 타카기와 단둘이 교실에 있는데 타카기한테 승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기술은 실패를 하고 말죠. 네, 니시카타가 생각한 대로 타카기가 움직여주지 않았고 반면에 타카기는 그 기술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에서 이긴 타카기는 요구사항으로 한 판을 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 두 번째 승부, 세 번째죠. 예, 이어지는 마지막 승부에서 또 요망함을 유감 없이 드러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니시카타가 사용한 기술이 이제 참참참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질문을, 네, 던지고 이제 그것에 고개가 움직이는 방향, 거의 뭐 보통은 내려가지만 그 방향으로 이제 참참참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그런 건데, 타카기는 마지막 질문이 나를 좋아하냐, 예, 그렇게 물어봐서 니시카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니시카타는 또 오만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일까? 근데 결국에는 고민 끝에 고개를 위로 향하게 되는데요. 타카기가 손가락을 위로 향해서 타카기가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승부에서는 이제 당번 1을 전부 니시카타가 떠맞는 걸로 요구사항이 정해져서 에피소드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뭐 짧게 끝났었습니다. 뭐 특기라는 이름의 에피소드인데, 이제 수영 수업 중이다가 이제 미나네 삼인방 쪽에서 유카리가 이제 뭐 수영도 못해서 바깥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래서 미나가 왜 바깥에 있냐, 그래서 뭐 유카리가 이제 나는 뭐 수영도 못하고 뭐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특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본격적으로 특기 찾기 대작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엔딩은 이제 특기가 없는 게 특기라는 그런 미나의 해괴한 답으로 에피소드가 끝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고민이라는 이름의 에피소드인데, 니시카타가 그 깜짝 상자, 예, 이제 상자를 열면은 이제 뭔가 팍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놀래키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새롭게. 아 그래서 이제 타카기한테 아침에 이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타카기의 모습이 이상하다. 예, 평소랑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 타카기한테 그 깜짝 상자를 실험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하루도 타카기가 한 번도 타카기가 자기한테 장난을 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알아채죠. 웬일로 또 힘도 없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타카기의 자전거가 서 있는 그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인가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우연찮게 자전거를 발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타카기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죠. 타카기가 왜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풀이 좀 죽었는지.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제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풀 죽어 있는 애한테 장난치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다가 이제 손에 들고 있던 깜짝 상자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본 타카기가 그 깜짝 상자를 주워서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슬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이제 푸슉 하고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전기로 흘러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놀래켜주는 거는 실패했지만 타카기가 이제 그것 덕분에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좀 풀어졌죠.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로 에피소드가 끝이 났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메시지라는 이름의 에피소드예요. 애초에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휴대폰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안 나오죠. 네, 이 현대 사회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현대 사회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메인 소재로 활용한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어,
친구인 키무라한테 이제 낚시 사진이라고 하죠. 예. 그런 문자를 이제 니시카타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타카기한테 써먹으려 하지만 타카기는 이제 바로 알아채고 이제 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타카기가 낚시성 문자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모는 좋아하니? 그래서 이제 답변으로 이제 좋아해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그것만 딱 잘라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낚시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니시카타는 이제 그걸 알아채고 이제 계속해서 방어에 성공하는데요. 니시카타는 고심 끝에 회심의 역작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타카기가 동영상으로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본 니시카타가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정말 역대급으로 꽁냥되는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뭐랄까요? 이 타카기가 계속해서 이제 니시카타한테 이런 여지를 주죠. 내가 음,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는데 이제 끝마무리만 안 지을 뿐이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연애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장면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훅 들어와가지고 참 흐뭇하게 지켜봤었습니다.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작품은 나카노이토 게노무입니다.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오니가사키가 이제 51층 위로 올라가가지고 파카한테 또 공격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그 프로필에 할아버지가 위독하다 라는 그 항목을 보고 얘네들이 뭔 짓을 했구나 생각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 눈이 뒤집어졌다고 하죠. 눈에 뵈는 거 없어졌다. 그래서 다짜고짜 파카를 공격해서 하얀 방에 이제 수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파카를 찾아가죠. 그래서 파카가 오니가사키는 금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나머지 7명이서 앞으로는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카츠키는 오니가사키를 풀어줄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요. 나머지 6명도 그와 같은 의견을 갖게 됩니다. 이 와중에 유즈는 파카에게 잠시 게임을 멈추고 좀 진정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권하고요. 어, 이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시간이 약간 흐른 후에 파카에게서 긴급 공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1층으로 다 모여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7명의 플레이어는 1층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파카가 이제 약간 딜을 하는 식으로 네, 이제 미션을 주게 되죠. 8번째 스테이지 화이트 퍼즐. 72시간 내에 하얀 방으로 향하는 그 문에 6자리 비밀번호를 맞추면 오니가사키는 이 하얀 방에 수감된 거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하얀 방에 수감된 오니가사키는 욕실에서 약간 그 바닥 타일이 이상한 타일 하나를 발견하고 그 타일을 들춰보니까 욕실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비밀 통로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향하는 구멍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는데 이제 거기에는 알파카 가면을 쓴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진행하는 미스터 파카와는 다른 게 검은색이었어요. 그 가면이. 네. 그래서 그 알파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오니가사키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공격은 피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그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약간 그 휴전의 의미를 담은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스턴건으로 오니가사키를 기절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오니가사키는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누군가 싶어서 생각해봤더니 바로 오시기리의 여동생인 사쿠라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에피소드에서 신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보여주는 8명의 플레이어들은 13구역의 플레이어들이고요. 다른 구역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3명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제 오메지마 나나미라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은 아카우다 치히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오시기리, 자쿠로의 여동생인 오시기리 사쿠라가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미에게 이 섬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이제 히로가 달려와가지고 치히로가 달려와가지고 사쿠라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쿠라가 뭐 어디 뭐 없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좀 뭐랄까 기계를 분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로 보여졌는데 아무튼 그런 작업 중인 사쿠라를 오니가사키가 찾아내서 이제 그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약간 물에 잠긴 통로 같은 곳에서 이제 사쿠라가 여기는 이제 인어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오니가사키한테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언가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오니가사키는 알아채고 맙니다. 한편 이제 유즈는 약간 천재인데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결과 72시간 내에 이 퍼즐은 절대로 풀 수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카린이 부르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녀에게는 이제 남은 6명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퍼즐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9화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제 점점 이 섬과 이 나카노 이토 게노 전체 작품에 이런 세계관이 하나둘씩 소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3주, 4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뒷이야기, 숨겨진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시기리가 이제 유즈와 아카츠키의 정체에 대해서 그 아카츠키에게 한번 물어봤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추후에 밝혀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카노이토 게놈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입니다. 없어져 버렸죠? 그 자신의 방에 있던 신데렐라의 팬티.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유키와 이제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 케이키인데요. 특별한 게 있다면 케이키가 그 사유키의 주인님으로 예, 완벽하게 연기를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키가 이제 치마를 입고 왔는데 그래서 좀 격정적인 예, 굉장히 또 역동적인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롤러코스터라던가 뭐 자이로 드롭 약간 그런 거 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런 놀이기구들을 계속 타서 그 사유키를 확인하려고 예, 혹시나 그거를 입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확인에 실패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사유키가 타고 싶은 거를 타자 그렇게 케이키가 얘기를 하는데 사유키는 관람차를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관람차가 맨 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떠올랐을 때 확인을 하자. 그렇게 계획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유키의 얼굴 핥기 공격에 케이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제 사유키가 그 특선 상을 받은 그
서예 그 전시회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에서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깜깜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사유키가 손을 또 잡아달라 해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돌아가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주인님이라는 그 지위적 우위를 이용해서 마지막 명령으로 사유키에게 이 치마를 들출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데요. 사유키는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치마를 결국에는 들추게 되는데, 어, 없어요.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케이키가 해탈한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뭐 미즈하한테 가끔씩 그 팬티를 안 입고 싶은 날도 혹시 있니? 뭐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다음 날에 이제 부실에서 그 서예부 부실에서 사유키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케이키는 유이카가, 예, 케이키를 이제 추궁하죠. 뭔 일 있었냐 둘이서. 그 와중에 사유키는 인내라는 두 글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고 있고, 그 와중에 유이카가 사유키의 질투를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케이키한테 뭐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의자에서 넘어지고, 사유키는 뭐 그 이후로 케이키를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토리랑 쇼마한테 케이키가 상담을 하죠. 첨원부 부실로 가서.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듣다가 오토리랑 쇼마는 결론을 냈어요. 둘은 이제 결론은 어떤 게 중요하냐, 케이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데렐라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지금은 그냥 케이키 너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단판을 지으러 사유키한테 향하는 케이키였고요. 역시나 사유키는 풀이 죽은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좀 어, 생각도 못한 에테오기 플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나 상식을 벗어나는 우리 사유키 센파이. 케이키는 이제 뭐 걱정해서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키는 단도직입적으로 사유키에게 자기 집에서 팬티 가져갔냐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유키는 순순히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져간 거는 그 케이키가 찾고 있던 신데렐라의 팬티가 아니라 케이키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유키는 신데렐라 후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유이카와 만나게 되는데요.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이카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케이키가 우산을 씌워서 유이카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이카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순간 번뜩이 생각으로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을 유이카에게 검거당해서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혀서 매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이카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으로 이번 주 에피소드는 끝이 났습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역시 사유키 에피소드가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재밌게 봤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유키의 주인이 유이카, 그러니까 사유키의 주인인 케이키의 주인이 유이카가 되는 약간 이런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상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남은 신데렐라 후보인 유이카가 과연 정말로 신데렐라가 맞을지. 이 작품은 제 생각에는 2기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마 1기 단편으로 아마 끝날 것 같고, 이 시점 되면은 1기, 2기, 2기가 나올지 이제 속편이 나올지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3, 4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하렘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여우면 펜트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 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2기입니다. 이제 동굴로 끌려가서 아이샤한테 이제 된통 당할 뻔한 벨을 미코토가 구하러 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코토도 정신을 잃고 벨 역시나 프린에게 마지막 일격으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벨과 미코토를 이제 이슈타르 파밀리아 그 홈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그 단원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역시나 그 아이샤에게 버프를 걸어준 건 하루이메였고요. 그녀는 애수에 빠진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기사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기사를 자신의 손으로 이제 거의 쓰러뜨린 거죠. 손발이 묶인 채 벨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그의 앞에는 프리네가 나타납니다. 이 프리네가 이스타르 패밀리아 홈 안에 자신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데려온 남자들을 약간 고문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로 끌려가서 이스타르 파밀리아 내부에서도 이제 프리네와 벨을 수색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고, 이 와중에 다른 쪽 감옥에 갇혀있는 미코토에게 하루이메가 열쇠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네가 그 약을 가지러 오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데, 뒤이어서 하루이메가 나타나서 벨의 구속을 풀어주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벨을 밖으로 빼냅니다. 한편 이제 그 열쇠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고 이제 도망치던 중에 어떤 방에서 이제 그 살생석의 의식과 관련한 문서를 미코토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헤스티아 파밀리아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타케미가즈치 파밀리아의 일원들과 헤스티아 파밀리아 일원들이 이제 헤스티아 파밀리아 홈에서 대책회의를 좀 하는데, 마지막 부분쯤에서 살생석의 얘기를 듣고 이제 타케미가즈치가 엄청나게 격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살생석은 그 르나르, 그러니까 하루히메의 영혼을 봉인하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살생석의 의식을 진행하고 나면 그 살생석이 영혼을 봉인한 채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러면 영혼도 결국에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결국에는 하루이메는 그 의식을 위한 재물이었고, 의식이 치러지면 하루이메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의식이 치러지는 거는 바로 그날 밤, 당일인 거라서 시간이 좀 촉박하죠. 구하려면은 이제 반나절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던 건데, 한편 이제 하루이메와 같이 무사히 거리로 벨이 빠져나왔는데, 미코토도 그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뒤이어서 아이샤가 나타나서 하루이메를 데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벨을 사로잡아서 와야 되는데, 그냥 벨은 공격하지 않고 그 살생석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루이메가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이메를 데려가서 이스타르 파밀리아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타르 파밀리아랑 프레이야 파밀리아가 좀 그러니까 파밀리아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신, 그러니까 이슈타르랑 프레이야가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파밀리아를 좀 쳐부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목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이메를 제물로 삼아서 살생석이라는 아이템을 자기네들이 손에 얻어야 된다.
하루이메의 능력은 이제 레벨 부스트. 쉽게 말해서 버프 걸어주는 건데 이제 그 의식하고 그 돌을 소지만 해도 힘이 세진다 이거죠. 약간 RPG 게임의 장신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벨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아이샤가 다 설명해줘가지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요. 아이샤는 이제 그동안의 하루이메와 관련한 얘기를 이제 늘어놓는데 참 뭐랄까 팔자가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샤가 좀 하루이메한테 애정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분위기가 살짝 좀 그런 쪽으로 넘어갔었고요. 그러고서 벨에게 이제 아이샤가 약간 도발 아닌 도발을 좀 하는데 너는 남자의 눈을 하고 있지 않구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너는 절대 하루이메를 구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미코토는 일단 벨을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를 아이샤를 제외한 이스타르 파밀리아의 단원들이 쫓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추격전이 되는 장면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글쎄요. 참 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작 원작 내용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2기가 마무리가 되고 3기가 제작이 될지 좀 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2기는 이슈타르 파밀리아가 후반부의 메인 테마일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나머지 두 주 분량은 약간 좀 일상적인 그런 에피소드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OVA도 남아 있고요. 아마 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 과연 이 하루이베를 벨이 구할 수 있을지 내용은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방송이 되겠고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는 음식 탈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일가 친척들을 뭐 만나시는 분들은 잘 무사히 견디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휴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